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온 리얼답입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꽃집이 생활을 했었던 저의 경험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1995년 12월쯤에 아버지랑 함께 길을 떠납니다. 물론 그때 집에는 형과 누나가 있었죠. 1995년도쯤에 엄마가 먼저 집을 나갑니다. 빚쟁이의 폭행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엄마는 우리 삼남매를 남겨두고 어디론가 길을 떠났죠. 그리고 한 몇 개월 후에 아버지가 엄마를 찾아서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빈집에는 우리 삼남매만 남게 됐습니다. 형과 누나, 나 이렇게 세 명이서 살고 있었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형하고 누나는 어느 정도 힘이 좀 있고, 그나마 나이가 좀 있었던 형과 누나는 먹을 것을 얻어오기 위해서 한 몇 시간, 2시간, 3시간씩 되는 거리를 떠납니다. 저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에 남겨져서 땔감, 형하고 누나가 먹을 걸 얻어오면 그거를 끓여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야 되죠. 저는 주변에 나무를,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무 조각이나 담뱃대, 우리 거기는 담배를 재배하는 공장이었기 때문에 담배 잎을 따고 남은 그 담뱃대를 주워다가 땔감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때 제 나이가 7살이었고 형은 저보다 4살 위인 11살, 그리고 누나는 9살이었죠. 그 9살, 11살짜리, 나보다는 나이를 많았다지만 어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1살, 9살은 너무 어린 나이죠. 어른의 삶을 내던져진 형과 누나는 먹어야만 하는 그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거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 먹을 거를 가지고 그 남들 밭에 가서 주워오는 거죠. 근데 북한에는 밭에도 과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땅쥐들이 복식을 먹다 남은 것들을 형하고 누나는 발견하며 주워오는 거죠. 누나하고 형은 일단 먹을 수 있는 것,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워오는 거죠. 옥수수, 배추, 시래기, 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집에 오는 거죠. 집에 오면 그 집에 작은 절구가 있었는데 그 절구에 강냉이를 넣고 빻아서, 북한에서는 강냉이 쌀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강냉이 쌀에 주워온 시래기와 그 무들을 같이 넣고 죽을 끓여서 먹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몇 개월을 보내고 나니 엄마를 찾아, 빚쟁이를 피해서 도망친 엄마를 찾아갔던 아버지가 한 몇 개월 후에 왔었죠. 그때는 이미 추운 겨울로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12월쯤에 아버지가 온 거죠. 사람이 그 몰골을 알아볼 수 없는 그 형상으로 밤에 몰래 찾아온 거죠. 저는 아버지가 왔을 때 아버지는 더 이상 가지 않겠구나.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삼남매와 함께 이 집에 머물면서 우리를 케어해주고 우리를 보살펴줄 거라고 그런 생각이 있었죠. 부뚜막에 앉아서 담배를 껌뻑껌 피우면서 한숨을 길게 내쉬는 거예요. 한참 후에 말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 3명을 다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너희 셋 중에 누가 아버지랑 가겠냐 라고 하는 거죠. 형과 누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랑 함께 가겠다 라고 말을 했죠. 형하고 누나는 그 빈집에 남겨두고 아버지와 나는 그 밤길을 떠납니다. 엄청 깊은 산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는 그 작은 마을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기차역까지 가는데 어른 걸음으로 한 8시간 정도 가는 거리인데, 아버지님이 발에 동상을 입었고 정상적인 어른 걸음, 일반 어른 걸음으로 가야 할 그 8시간 거리를 15시간 넘게 걸어간 거죠. 밤에 길을 떠났는데 날이 훤히 밝은 후에야 강안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배고프니까 이미 12월, 95년도에 12월은 이미 눈이
북한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엄청 추웠고 그 눈을 먹으면서 갈증을 해소하고 배고픈 배를 눈으로 채웠던 거죠. 강한역에서 한 몇 시간 기다리다가 청진 라진이라는 기차가 들어옵니다. 그 기차를 타고 라진을 가서 잠깐 내렸어요. 라진에 도착을 해서 일단은 배고프니까 열차가 내리는 곳마다 장마당에 들렸던 거죠. 그 장마당에 들려서 훔쳐 먹을 수 있다면 훔쳐 먹고 땅에 떨어져 있는 먹을 것이 있다면 주워 먹는 거죠. 라진 선봉 장마당에 가는 길에 매대들이 있는 거죠. 그 열차가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내릴 거잖아요.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그 기차역에는 많은 그 장사꾼들이 모여 있고 작은 매대들이 쫙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아버지가 배고프니까 북한에서는 마리떡이라고 하는데 그 마리떡 하나가 꼭 한국의 떡볶이처럼 생겼어요. 떡볶이처럼 크고 그 자른 떡볶이 아니고 한 뼘 어른손 한 뼘 정도 되는 떡을 잎살떡을 팝니다. 그게 마리떡이라고 하거든요. 그 두께도 이게 큰 떡볶이처럼 생긴 마리떡. 그거를 북한에서는 하나에 10원? 하나에 10원씩 팔았어요. 그때 그 10원의 가치가 1995년도에 10원의 가치는 강냉이 1kg가 15원이었거든요. 강냉이 1kg가 15원이었는데 그 쌀떡이 하나가 10원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비싼 거죠. 강냉이 1kg가 15원인데 그 강냉이 1kg가 우리 95년도 우리 5인 가족에서 있을 때는 1kg를 그 방앗간에 가서 빻아서 가루를 만들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매대 앞에서 어떤 아줌마가 장사꾼 그 아줌마가 팔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그 아줌마가 팔고 있는 쌀떡을 훔쳤어요. 2개를 훔쳤어요. 그리고 바로 아버지는 뛸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 쌀떡을 막 비비는 거죠. 근데 그 쌀떡 기름이 그 쌀떡에 고소한 기름을 발라져 있거든요. 그 기름에 발려져 있는 그 잎쌀떡이 흙에 비비니까 땅바닥에 비비니까 하얗던 떡이 까맣게 흙으로 다 덮여져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막 흙에 비비고 입안에 넣고 먹는 거죠. 그러면 그 하는 행동은 그 장사꾼 그 아줌마가 그렇게 아버지가 하면 안 뺏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아줌마가 막 아버지를 때리고 그러는 거죠. 그 옆에 있던 그 장사꾼들도 옆에 서로 도와줘서 아버지를 막 때리는 거죠. 또 그리고 훔친 그 장사꾼은 억울하니까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팔고 너도 먹지 못한 그 괘씸한 마음에 그걸 뺏어서 뺏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힘이 없으니까 그 흙을 묻히고 했던 그 떡을 도로 뺏깁니다. 그 맞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했죠. 잘못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니까 제발 때리지 마세요. 아버지가 아픈 사람입니다. 라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픈 사람입니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계속 때리는 거죠. 아버지 위에 내 몸을 포개면서 제발 때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배고픈 사람인 거죠. 나보다는 덜 배고프고 물론 하루에 몇 끼 먹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팔아서 남는 이윤으로 또다시 물건을 가져다가 팔고 하는 하루하루 인생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도 힘든 사람인데 더욱 힘든 우리 같은 이 꽃제비 같은 우리 아버지와 나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어떤 마음에 국률심이나 동정심은 가질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 하루를 팔아서 이윤을 조금 남는 이윤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들어온 손으로 떡을 팔 수도 없게 만든 것이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악이 완전 머리끝까지
열받은 상태에서 아버지를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훅을 묻힌 그 떡도 뺏기고 얻어맞고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도 다 저기 멀리 날아가져 있고 분노에 휩쓸려 있던 그 장사꾼들은 어느 정도 화가 풀리고 나서야 우리를 놔줍니다. 더 멀리 날아가 있던 그 모자를 주워다가 아버지한테 도로 아버지 머리에 씌워주고 다시 쩔룩쩔룩 되는 아버지를 부추겨서 이제는 큰 장마당으로 요 소매대 요 작은 매대에 있는 여기에서는 도저히 뭐 주워 먹을 것도 없고 훔쳐 먹거나 빌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이미 도둑질로 이미 그 사람들한테 이미 그 미움을 받은 상태니까 그래서 아예 큰 장마당으로 갑니다. 장마당에 가서 가니까 아버지는 또 막 훔쳐 먹고 하는 거죠. 저는 훔쳐 먹을 수 있는 그런 담력이나 그런 용기가 없기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뭐 팝콘, 국수오리 그리고 뭐 이런 쌀, 강냉이 뭐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었었죠. 근데 라지는 그나마 꽤 잘 사는 꽤 좀 살고 있는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중국과 그때는 아마 라진 선봉에는 아마 중국 사람들도 장마당에 많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서 무역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사는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꽃제비들도 별로 없는 상황이었는데 장마당에서 맨날 순찰을 도는 거죠. 그 안전원. 경찰이죠. 북한에서는 안전원이라고 하는데 그 안전원들이 그 약간 그 황토색의 옷을 입은 그 안전원들이 순찰을 합니다. 거지, 꽃제비들이 발견하면 바로 그 장마당 한 구석에 이런 집 하나 있었거든요. 그 집에 다 집어넣고 그 기차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강제로 그 차에 실려서 쫓아냅니다. 그 부끄러운 거죠. 이 라진 선봉이라는 이곳에 많은 중국인들이 무역하러 오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장마당에서 얼마 주워도 못 먹고 훔쳐도 못 먹고 안전원들한테 강제로 추방을 당한 거죠. 아버지와 나는 강제로 그 기차를 타고 추방시킨 거죠. 아버지와 나는 그 라진 청진행을 타고 청진역에 도착합니다. 청진행 열차를 타고 청진까지 가는 길이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었는데 사람과 사람이 너무 부딪히다 보니까 저는 키가 작다 보니까 어른들 틈에 끼어서 엉덩이에 끼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의 신체상 엉덩이는 좀 튀어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가하는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과연 가만히 있냐? 열차가 가면서 그 레일과 레일 사이 그 있는 부분에 그런 게 있을 거고 브레이크 잡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할 때마다 사람 누르다 보니까 이 엉덩이 앞 사람과 옆 사람의 그 엉덩이에 짓눌려서 저는 죽을 것 같은 거죠. 가슴이 눌려서 아프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막 때린 거죠. 앞에 사람 때리고 여기 사람 있으니까 제발 좀 밀지 마세요라고 했죠. 그 사람들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서로 안 넘어지기 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뭐 그 사람 잘못하는데 저는 화가 나고 열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누르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 몸을 이렇게 위로 계속 올렸죠. 올리다 보니까 땅과 땅 사이에 이게 발이 떠 있다 보니까 더 균형이 없고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른들의 힘에 내가 죽을 것만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앉았습니다. 왜냐면 상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껍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 하잖아요. 그럼 저는 끼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었는데 앉으면 이 사람의 다리는 몸보다는 얇으니까 그 공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죠. 앉아버렸는데 더 위험했던 거죠. 몇 시간을 서서 가다 보면 엄청 다리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죠. 밑에서. 거기에 채워가지고 서 있을 때보다 더 힘든 거죠. 진짜 이러다 죽겠다. 사람이 쎄야 막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사람이 다리를 붙잡고 막
막 이랬죠. 그 사람이 내려볼 수 없으니까 말로 하는 거죠. 말로 누구냐, 누구야, 누가 있어? 밑에 이러는 거예요. 여기 사람 있어요 라고 했죠. 그 바지가락을 잡고 막 흔들면서 여기 사람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여기 어린애가 있다 해가지고 약간 뒤로 밀어서 저를 들어 올립니다. 그때 한번 차 안에서 죽을 뻔 했었습니다. 이미 열차 지붕 위에는 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그 문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 발판, 거기에도 사람이 앉아서 가고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추위에 12월의 그 겨울, 한겨울의 그 추위를 어떻게 사람들은 견뎌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에 생각하면 참 그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남아서 갔나 그런 궁금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청진에 도착을 해서 아버지와 나는 기차역에 내릴 때마다 꼭 장마당으로 향합니다. 그 장마당으로 가야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훔쳐 먹고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하나의 레파토리, 바뀌지 않는 하나의 삶이죠. 기차역에 내리면 장마당으로 가야 된다. 그 장마당에 가야 먹을 것이 있는 거고 땅에 떨어진 거라도 더 있다는 거죠. 일반 바닥에서 주워 먹는 것보다 장마당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 장마당에는 우리의 하나의 식탁인 거죠. 아버지와 나는 그 장마당으로 가서 또 훔쳐 먹고 주워 먹고 그랬던 거죠. 아버지와 나는 다시 청진역에서 한 2, 3일을 머물렀다가 다시 기차를 타고 떠납니다.